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여자예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여기에는 나름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친정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어릴 때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전문대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취업한 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곳이었지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편은 저희 회사의 사장이었고 2년 동안의 불같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성공한 케이스네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남편도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시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까지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교는 한국에서 졸업을 했죠. 일찍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현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1년에 최소 4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사업체 관리를 해야 하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신혼 때는 두세 번 따라가긴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1년 만에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시댁에 제 발로 기어들어가 합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시부모님 참으로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아들만 둘 있는 집안에 딸이 새로 들어왔다면서 얼마나 저를 이뻐하셨는데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시부모님은 중간중간 영어를 자주 섞어 쓰시기도 하고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진짜 오픈마인드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십니다. 특히나 며느리 괴롭히고 그러는 걸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결혼하기 직전이나 신혼 때 두 분은 남편보다 저한테 더 잘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서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쇼핑도 하러 다니는 등 그때까지는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서 남편 혼자 미국 보내놓고 독수공방하며 지낼 때 너무 외롭고 그래서 시부모님 얼굴 자주 보고 지냈거든요.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차츰차츰 깨닫기 시작했지요. 제가 저희 친정부모와 연락을 안 하고 살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들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들이 살갑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진짜 부모님처럼 느껴질 때도 많다 보니 심적으로 위안이 되고 기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삼아 한 달 정도만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보자 했었고 의외로 혼자 있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신혼집 정리해버리고 아예 합가를 해버린 거죠.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40평이 훌쩍 넘는 주택이라 저 하나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서로 부대끼는 거 없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일은 관두고 같이 놀러나 다니자고 하실 만큼 저나 시부모님이나 함께 있는 시간들이 결코 불편하지 않았지요. 난생 처음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어느샌가 마치 제가 두 분의 진짜 딸이 된 것 같은 착각까지 했을 정도로 저희 세 사람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다른 며느리들이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토로할 때마다 제게는 마치 딴 세상 이야기로 다가왔죠. 저는 부모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자랐기 때문에 늦게나마 시부모 복이라도 받았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과 본격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남편이 한국과 미국 양쪽의 사업체를 좋아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보니 상식적으로 미국 쪽을 정리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수익 자체가 미국 쪽이 훨씬 높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고민만 하던 중에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도 아쉽긴 하지만 미국 쪽 사업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지내야 한다길래 저는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일이나 잘 처리하고 돌아오라 했지요. 예상들 하시겠지만 저의 임신 소식은 온 집안의 경사였고 그때부터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저를 특별 대우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저보고 집안일에는 완전히 손을 떼라고 하시면서 집안일 해주는 아주머니까지 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심부름이라도 저를 시키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너무 오바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저를 챙겨주셨고 먹는 것도 임신 초기부터 신경 써야 한다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음식들만 골라서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각종 영양제에 과일까지 쉴 새 없이 가져다 주시는데 처음에는 이런 시부모님의 관심이 너무 감사했고 저를 챙겨줄 친정부모가 없음에도 오히려 전혀 아쉬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시는 시부모님이 세상 든든했지요. 물론 때때로 너무 유난을 떠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 다 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고 제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덧이 먹는 걸로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평소에는 냄새도 못 맡던 음식들이 마구 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원래 삭혀서 먹는 종류는 잘 못 먹는데 이상하게 젓갈이나 향이 센 음식들이 자꾸만 먹고 싶더라고요. 문제는 시부모님께서 저의 식단을 관리하고 계셨다는 거죠. 한 번은 TV를 다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리굴젓이 나오길래 먹고 싶다고 혼자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자마자 어머님께서 버럭하시더니 저렇게 염분이 많은 걸 먹으면 자라나는 애한테 치명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야 애를 가진 게 처음이다 보니 뭘 알겠습니까? 그때는 죄송하다 한마디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한번 먹고 싶은 게 정해지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데도 그놈의 어리굴젓이 계속 생각이 나고 입맛도 뚝뚝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먼저 애를 낳아본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하소연을 할 정도였네요. 근데 대부분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술, 담배만 조심하면 큰 상관없다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 요가서적이나 자료들을 찾아봐도 젓갈을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저는 며칠 후 집으로 어리굴젓을 배달을 시켰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기겁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포장도 뜯지 않은 어리굴젓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서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 번만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그때는 진짜 혼낼 줄 알라면서요. 아버님도 옆에서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며 한 말씀 거드셨고요. 진짜 그때부터 저에 대한 시부모님의 간섭은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슬슬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더라고요. 당시에 임신 소식과 함께 직장을 쉬고 있는 상태라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맘 놓고 밖에 나가는 것도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는 하루 날 잡고 친구들을 만날 약속을 잡았고 간만에 먹고 싶은 거나 실컷 먹어야지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친구들과 뭘 먹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모두 저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참아드렸는데 아니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먹는지까지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랑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진짜 어머님께서 저를 위하시는지 아니면 어머님 손주만 생각하시는 건지 이제는 구분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한 발 물러서시긴 하더라고요. 사진까지 보내라고 한 건 과한 것 같다면서 웬만하면 맵고 짜고 그런 건 먹지 말라고만 당부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임산부로서 최대한 조심할 건 신경 써서 조심하죠.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님이 할머니라면 저는 우리 아이한테 엄마잖아요? 왜 당신만 우리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건지. 누가 뭐래도 우리 애한테 가장 신경 쓰고 조심하고 있는 건 바로 엄마인 전데 말이죠. 그렇게 어머님과의 갈등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제 머릿속도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마냥 잘 지냈던 시부모님이 어쩌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손주를 낳아줄 사람이라 잘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어떤 엄마들은 입덧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게 생기고 먹는 양도 얼마나 늘었는지 하루 삼시세끼는 기본이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말이 딱 제 이야기였지요. 아무튼 뱃속의 아이는 별탈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니 다행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만 보면 불만이 꽤나 쌓여있던 상태였던 게 지난번 친구들과 만나고 온 이후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거기다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메뉴도 죄다 간도 안 돼 있는 맹맹한 것들 뿐이고
국이라고는 삼시세끼 미역국이다 보니 입에서 미역 냄새가 나는 착각까지 할 정도였다니까요. 심지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 집 앞에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뱃속아이한테 안 좋으니 가만히 누워만 있으랍니다. 먹는 것도 제 맘대로 못 먹고 움직이는 것도 철저하게 간섭을 하시니 이거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태교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고는 해도 정작 산모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어느새 시부모님에게는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진 것 같고 오로지 뱃속에 있는 손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때는 안정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게 뭐래도 좀처럼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대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되었고 저는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지요.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도 그랬다면서 스트레스 푸는 데에는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최고라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옛날 추억도 살릴 겸 약속 시간을 잡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옆으로 오시더니 어딜 가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간만에 친구와 시간 좀 보내고 오겠다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다 뚱한 표정으로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과 마주칠까봐 저는 지하철로 5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길래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곱창이라고 대답했고 근처에서 가장 잘하는 곱창집에서 폭풍흡입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한참 수다를 떨며 곱창을 입에 밀어넣고 있는데 순간 뭔가 느낌이 쎄한 겁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말 그대로 애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미행했다는 사실보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놀라게 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겨우 이런 기름덩어리 먹으려고 이 먼 데까지 왔냐고 성질을 내는 어머님에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제 나이가 몇인데 고작 곱창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냐. 그동안 속에 꾹꾹 참아왔던 불만을 그날 한 번에 전부 폭발시켜버렸네요. 친구가 겨우 뜯어말려서 간신히 이성을 찾긴 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로서 이 정도도 못하냐 되려 저를 배은망덕하다 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날 새벽 저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 하소연하며 펑펑 울었네요. 사실 그동안 웬만한 건 참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꽤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 유난을 떤다고만 생각했던 모양인데 며느리 미행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남편은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수준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나올지 누가 장담하겠냐며 이참에 미국에서 살지 않겠냐 물어보길래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러겠다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저를 밖에도 못 나가게 감시를 하더라고요.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제게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도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며칠 후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정 미국으로 건너갈 거면 호적부터 파랍니다. 저와 남편도 지지 않고 저희가 못할 것 같냐며 맞섰고요. 아니 애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고스란히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건 생각 안 하시냐. 거의 일주일 동안 남편은 저를 위해 시부모님과 싸워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3개월 전에 이곳 미국으로 이사를 마쳤는데 솔직히 시부모님 등살에 못 식여 선택한 미국행이긴 하지만 지금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남편이 하는 사업체도 접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한적하고 조용한 미국 생활이 제 성향에 딱이더라고요. 물론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네요. 이제 겨우 3달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립다거나 외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미국에서의 일상이 저한테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벌써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보다 가장 좋은 건 1년 365일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애 낳고 정착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에요. 시부모님이 저를 위해 관심을 쏟아주신 건 알겠지만
아무리 손주가 걱정된다 해도 며느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조종하려 드는 건 진짜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 남편이 고맙고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태교 잘해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싶네요.